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카라큘라, 또 구제역, 전국진, 네, 이런 채널들 사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셨는지 아니면 뭐 별 관심 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몇 개 영상이 뜨길래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들이 정말 문제였던 게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뭐 구제하겠다, 혹은 소비자를 대변하겠다, 뭐 이런 정말 거창한, 그래서 마치 사익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팩트를 밝히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지금까지 관심을 받아왔고 지지를 받아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사실과는 달랐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채널들에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와,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 사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그런 현상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터질 게 터진 거죠. 유튜브에서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소비자를 대변한다, 팩트를 알려드린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일개인이 구조적인 설계 문제라든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일축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하면 이 자동차 밸류체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전자업계가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해도, 그리고 또 IT 시대라고 해도 역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을 보유한 국가가 미래 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쏟고 있고 지원과 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글로벌 제조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내놓는 상품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화제는 불이 아닌 거 아시죠? 현대기아의 EGMP 기반의 전기차, 그리고 또 EM, ES 플랫폼으로 이제 나올 전기차, 이런 전기차들이 글쎄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관심,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대의 르네상스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관심이지만 국내에서도 좋은 먹잇감이 돼요. 화제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논란거리로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구독자들 모이고 또 푼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버들이라는 게 그래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 조회수 혹은 뭐 구독자가 잘 나오는 그 효과에 있는 패턴이 딱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구독자가 느네,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받네 하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그 당근만 보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도 실익을 따져가지고 저렇게 뭐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부적으로 많이 회의를 거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놔두고 어떤 사람은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뭐 기업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뭐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겠죠. 어쨌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공익을 외치는 사람들,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도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전자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는 소니를 비롯한 일본 제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결과물에 상당히 매료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일에 또 앞장섰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일본 제품은 막 덮어놓고 싫어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뭐 일본 제품 꽤 많이 씁니다, 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자동차 쪽에서는 벤츠, BMW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동차들에 담고 있는 기술적인 그 포인트들이 너무나 저를 매료시키는 거예요. 특히 뭐 포르쉐 그 이상의 브랜드도 있지만 자동차의 원조였던 벤츠가 그동안 업계를 끌어왔고, 그리고 또 많은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단순히 자동차의 완성도만 끌어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의 안전성, 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ESP 같은, ESP는 진짜 전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서 안전벨트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역작입니다. 지금의 ESC죠. 결국은 그 ESC에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또 VMC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의 격찬하고 정말 침이 마르게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놀랍게도 현대 기아가 된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과연 전자업계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기업이 우리나라에 나올 것인가, 이 생각에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가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30대 초반 살을 딱 넘자마자 제가 자동차에 막 열광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를 막 구입하고 경험하고, 이때 매료됐던 독일 차, 이 차를 제 평생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 국산차가 현대기아가 근처라도 가서 비비기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는 전자업계하고는 달리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막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현대기아 기술에 대해서 많이 격찬을 하고 두둔하고 그러냐. 이쁘니까, 멋지니까, 놀라우니까. 제가 어려서 정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30 넘어서부터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정말 와, 막 꿈에도 나타나고 인생의 목표라고 막 생각을 해서 그 드림카 막 사진 걸어놓고 그랬던 평범한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편으로는 그런 브랜드에 열광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제 어쩌지? 내 평생 따라가는 것만 봐야 되나? 그러다가 전기차 시대가 돼서 2021년 이후에 나온 전기차들을 그 대단한 독일 기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뭐 명성이나 브랜드 밸류는 아직까지 그들이 우위에 있죠. 전 세계적으로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 이름에서 오는 무게가, 그걸 누가 우습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는 결과물을 보면 이게 아무리 냉철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아니 여기까지밖에 못하나? 이게 안 되나?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솟아치게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전자업계에서보다 더 놀라운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심취해서 어린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테크놀로지만 바라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던, 거의 저는 한평생 그쪽에 매료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처음에 당황스러웠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혼란을 느꼈다면, 기술 부분에 조금 이렇게 동떨어졌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혼란기가 아마 3배, 4배 더 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폭스바겐이
현대모비스의 BSA를 5년간 5조 원 구입하기로 했다. 뭐 얘기를 들으면 에이 설마 그냥 하청 공장 삼으려고 그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제 BSA라는 건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부품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배터리가 이렇게 새로운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만들면 되지. 뭐 어려워요. 폭스바겐도 개발할 인력 있고 생산할 협력사들 많아요. 근데 굳이 그걸 왜 5조나 들여서 경쟁 관계에 있고 리마켓 같이 투자하고 현대가 지금 대중차 분야에서 폭스바겐의 가장 큰 숙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개발하면서 특허를 죄다 걸어놔가지고 모방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했는데 저게 효과가 크구나. 저렇게 했는데 전비가 잘 나오는구나. 저렇게 했는데 화재 확산 방지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권리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카피를 못해요. 그거를 못 베낍니다. 하나라도 베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기술을 선점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기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굉장히 자동차 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EGMP를 타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신다. 왜냐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올해 차 상을 뭐 다 휩쓸었다고 하니까 또 누군가 나서가지고 상이라는 건 돈 매기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비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런 논리를 해요. 테슬라는 왜 대단한 대상을 못 받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거든요. 현대가 돈을 먹였구나.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상을 못 받았을까? 이 상을 주려면 그 어워드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 참가를 안 해요. 참가를 안 하는 이유가 테슬라가 아이 뭐 저런데 우리가 할 필요 있나? 미래를 우리는 끌고 나갈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기업인데 레거시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성과도 같은 것도 자율주행 성과도를 이제 다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 성과도를 판단하는 그 조직에 테슬라가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엔 참여했다가 2020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안 할 거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내연차 위주로 해가지고 이상한 항목 많아가지고 싫어 이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그랬으니까 그건 무효냐? 아니죠. 테슬라를 빼고 나머지 기업들을 경합을 하잖아요. 다 차를 보내고. 그러면 자 테슬라는 그래 원래 미래를 견인하는 그런 브랜드니까 원래 잘한다고 해서 사실 저도 열애로 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혁신적인 걸 보여줄지 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여기서 더 나아갈지 아니면 정체될지 사실은 이제 테슬라에서 궁금한 건 그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테슬라가 준 영감을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가 테슬라와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시장을 견인할 것인지 이제 요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뭐 로비를 안 하는 건가요? 뭐 전혀 현대만 다 불러다 놓고 그 꽃등심 먹이고 뭐 호텔에서 재우고 봉투에다가 두둑히 뭐 요즘 뭐 다른 표 안 나는 방법으로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뭐 현대가 하면 다른 기업은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 선종됐던 걸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품질의 차를 뭐 유럽에서 한 번, 뭐 일본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주는 그래 품질 좋은 건 알겠는데 적당히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미디어라고 해도 제조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제조사가 사실은 물 부어주는 마중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파트너들인데 그 파트너들이 하나만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EGMP 나오고 벌써는
그냥 현대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이거 그전처럼 그냥 적당히 돌려주게 했다가는 야, 우리 전문성 근간이 흔들리니까 좋은 건 좋다라고 해야지가 안 되겠다. 압도적으로 지금 품질이 앞서 있으니까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 매체들이 EGMP의 설계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세계 5년차로 뽑겠습니까? 진작에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두에서 이제 레카 얘기를 좀 했어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이런 채널들이 마치 팩트가 있는 것처럼 일부분 근거를 딱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죠? 또 녹취도 딱 그 부분 들려주고 들어보셨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의 정황만 보고 전체를 판단을 하니까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쪽으로 대중 심리가 쏠려서 비난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또 뭐죠? 리스크 관리 용역을 받았다? 되도 않는 헛소리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이중 스파이였다 이런 얘기. 그리고 들어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의 자료나 부분적인 어떤 근거를 딱 제시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대중이 거기에 휩쓸려요. 그 당시에는 그런 자료가 먹혔는데 지금은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 뭐였고 왜 그런 무리를 일으켰는지가 보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일부분 가져다가 보셨죠? 이거 보셨죠? 네, 이렇게 근거를 들이댈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고 휩쓸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니까. 하지만 이제 전체 그림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다 보면 저 친구들이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로 몇 푼 벌어보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그 그림이 보입니다. 뭐든지 이 자기가 한 행동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는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 시간이 책임지는 시간이 길게 안 올 수도 있고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는데 차필 규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그래요. 급한 것들 이렇게 먼저 하다 보면 이러한 작은 잡음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선 순서를 정해놓고 좀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 순서는 오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몰이를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이 이 가외 수익, 푼돈 벌기에는 참 적합한 노다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상적인 근로에서 땀 흘려서 번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양날의 검이 돼서 자신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해보니까 효과가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야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게 되고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단적으로 저나 김들아, 물질적으로 크게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EGMP 기반 현대 전기차 잘 타고 다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 벤츠, BMW 전기차 혹은 내연차 입맛에 맞는 차 정도는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에요.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지금 내가 저거 타서 뭐하나 의시될 때도 없고, 그리고 원래 꿈이 또 그쪽도 아니었고, 근데 산다고 하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는 솔직히 사는 거에는 관심이 지금 많이 없어졌고 다른 쪽에 관심이 이제 있을 나이라서,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지식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품질 올라와서 현대 전기차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 차도 안 타는데 지금 차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안 타요. 그리고 아이오닉도 VTL로 많이 쓰고 캠핑카 옆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 용도로 많이 쓰지
뭐 다닐 데도 없어요, 사실. 먼데 다니면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데는 관광해서 걸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 사고들은 좀 비극적인 사고죠. 코비 브라이언트를 전 정말 좋아했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런 끔찍한 사고로 생을 달리해서 우리 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이용한 헬기가 얼마나 안전성에 있어서 검증된 헬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헬기 사고로 귀중한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안겨준, 그리고 또 그의 소중한 딸까지 같이 생을 마감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이런 사고가 우리 인생사에서 간혹 벌어집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럼 뭐 그 사고 때문에 세상의 모든 헬기를 금지하고 문제가 있다, 그 기종은 더 이상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EV6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속도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연차면은 2주면 됐을 경미한 사고라고.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 속도 부딪히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규정 속도가 아닌 훨씬 규정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구나라는 게 딱 안 느껴지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접지가 완전히 상실돼서 돌아버리면 바닥면에 저항이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또 스핀에서 원심력까지 발생을 해버리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내연차라고 해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사고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기차는 문제화시키고 막 전기차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고, 이렇게 간혹가다 일어나는 사고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기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시기와 우연히 맞물린 사고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거 유튜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